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국내 계좌는 어느덧 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이 5%이며 나스닥 2배 레버리지가 10%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의 미국 직투 계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18%까지 올라왔었는데 어제 하락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21%인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나스닥보다 퍼포먼스가 좋은 S&P 500과 반도체 섹터가 나스닥보다 빠르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웅중러 대부분이 나스닥 비중이 높을 텐데 하필 나스닥이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네요. 현재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모두 너무 급등한 상황에 이평선과 멀어졌고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잠시 관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락 핵심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구글이 급하게 AI 챗봇 바드를 출시 준비 중인데요. 이 바드가 어제 AI 이벤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구글이 폭락했고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월 고용지표를 본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로써 시장은 기존의 전망보다 더 긴축적인 전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망을 이제 주가에 반영하면서 당연히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금일 맵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100 초반일 때 테슬라 숏 그리고 테슬라 패닉셀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테슬라를 보면서 왜 매스컴에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지 느끼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징주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공개한 짧은 동영상에서 AI 챗봇 바드는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바드가 여러 답변한 것 중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됐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대 이하의 답변이었나 봅니다. 왜냐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최초로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결국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챗 GPT는 미친 성능을 보이면서 벌써 사용자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고 유료화까지 진행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구글이 설마 검색 엔진 독점, 점유율을 좀 뺏기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구글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마소의 검색 엔진이 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정도로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이 검색 엔진 시장에 현재 빙의 다운로드가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구글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도 현재 주춤한 상황에 가장 확실한 독점 분야 검색 엔진이 무너지나? 이런 불안감이 패닉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하기 때문에 구글이 무너지면 마소가 올라갈 거고 아니면 구글과 마소가 함께 경쟁하게 되면 또 어떠한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원칙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정말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이번 구글과 테슬라를 통해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 위로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보면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63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환율 1220원에 1000만원 정도 환전했는데 단기적으로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환율과 국채금리가 상승할까요? 바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을 통해 시장이 그동안 반영하고 있던 전망보다 좀 더 긴축적으로 다시 재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3월까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5월부터는 동결할 것이다. 이게 기존 시장의 전망이었는데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을 통해 현재 시장은 5월에도 25bp 인상하겠다. 라는 전망이 가장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가와 시장에 반영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6월에도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전망 가능성이 꽤 높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 이번에 발표되는 1월 CPI에서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나오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전망이 더 긴축적으로 바뀌니까 반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올해 말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은 하락했고 공포지수는 극심한 탐욕 구간에서 탐욕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매우 높은 구간이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1월 고용지표를 본 연준 위원들이 연속해서 발언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즉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존 윌리엄스는 월가의 비공식 연준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간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했냐면, 나에게 충분한 것은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2%로 확실하게 하려면 몇 년간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연준이 12월에 공개한 점도표는 최종금리가 5%에서 5.5%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매우 합리적인 견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 올릴 수 있다 라는 느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5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고 설마 6월에도 금리 인상하려나? 이런 식으로 전망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토마스 윌러 이사의 발언입니다.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연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외 나머지 연준 위원들은 늘 하던 발언 그대로를 반복했고요. 토마스 윌러와 존 윌리엄스의 발언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밑밥 깔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1월 고용지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임금 상승률 둔화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확실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둔화를 볼 때까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노동시장이 너무 빡빡하면 안 되는데요. 현재 계속 해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용은 강력한 상태이지만요. 디즈니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해고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할 것이고 이게 수익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고 회사의 성장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말한 2023년 올해는 효율의 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디즈니 실적 발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해고와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문제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이 감소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락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하지만 높은 물가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소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선행 주가 수익률과 S&P 500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선행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현재 돌입했습니다.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사태 이후 현재까지 5번 마이너스로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마이너스로 돌입하면 100%의 확률로 현재까지 어닝 리세션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역사적으로 포워드 어닝, 즉 미래에 대한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지금 이 차트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어닝 리세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즉 웅줍기에는 찐으로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미래는 알 수 없는지에 대한 소식이죠. 하락장에선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요. 이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급등으로 인해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즉 이를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골든크로스는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처럼 크고 긴 하락장 속에서 어느 순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보이고 그리고 그 후 조금씩 상승을 보일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높은 확률로 강세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약세장에서 이 골든크로스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서로 말이 다르고 모두 바라보는 뷰가 다른 겁니다. 누구는 하락한다, 누구는 강세장의 시작이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핵심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걸 아는 사람은 워렌 버핏보다 부자여야 하는데 현재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워렌 버핏이며 워렌 버핏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이게 핵심인 겁니다. 즉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오줄웅줍 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 댓글에 이런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테슬라 100달러에서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손실 보고 팔았는데 진짜 너무 후회됩니다. 이번 기회에 왜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또는 FOMC 후 파월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하락할 것 같아서 저점에서 다시 사려고 일단 손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예측을 통한 사고팔고에서 이번 큰 상승을 놓친 분들의 하소연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뇌, 본능은 원시시대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이죠. 특히 여기서 투자와 가장 관련이 깊은 본능이 바로 생존 본능, 공포심.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불리는 이 생존 본능, 공포심이 투자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원시시대 때에는 사자, 호랑이, 늑대, 맹수가 찾아오면 무조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 상황에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능적인 감정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포심과 연결됩니다. 즉 인간은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를 멈추게 하고 반사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원시시대 때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생존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빠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뭐냐면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 안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시대에서는 악영향, 오류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로 연결되면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데요.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인간이 공포심을 느낄 땐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위기 순간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본능에 무너지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장기 투자를 다짐했다가 하락장, 폭락장이 시작되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면 결국 손실 보고 팔아버리는 이유가 바로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이 사라지고 나중에 후회하죠. 아, 그때 팔지 말고 사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왜 우리는 투자하기 전에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 실패하며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왜 극소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본능 때문이며 이 본능을 이겨내는 자가 극소수이며 부자입니다. 부자는 본능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극소수니까 부자인 겁니다. 대다수가 본능을 다 같이 이겨내면 그게 부자가 부자겠습니까? 이걸 저와 우리 웅줌러분들은 함께 이 본능을 이겨내고 진짜 5년 넘게 보유해보고 그걸 인증하면서 5배 넘는 수익, 10배 넘는 수익을 통해 진짜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몇십만원 수익, 2배 수익, 1억 수익, 이 정도의 수익으로는 당연히 투자로 돈을 번 거지만 말 그대로 부자와 경제적 자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선 최소 5배 이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조건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진짜 여러분의 목표인 부자가 되기 위해선 매스컴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되었을 때, 공포심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될 때, 그때 본능을 이겨내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보유해야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지금은 웅주비 지치고 힘들겠지만 나중엔 오질이 괴롭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이겨내고 진짜 50억 자산가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